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베노믹스, 우리 증시에도 그렇고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이야기부터 또 중국 이야기까지 주요 이슈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일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예상대로 자민당이 열린여당이 압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베 정부가 이제 장기 집권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인데요. 국내 증시라든가 일본 증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지난해 10월 중요한 선거를 이김으로써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아베 정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의 어떤 장기 집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일본 총리가 1년 내외의 어떤 단명하던 모습과 비교해서 본다면 다음 참의원 선거가 2016년 7월에나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특별한 어떤 선거 일정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재신임을 받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 금융시장에서의 주목은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동향이 과연 어떤 변화 등을 보여주는지 여부 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이후에 급락세를 보여주던 일본 주식시장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아베노믹스에 대한 재신임이 글로벌 유동성이 일본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높이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우리 증시에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시장에 대한 동향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또 소극적인 시선을 유지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주말에 중국에서는 말이죠.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말 그대로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미인데요. 중국 정책당국, 이 부양카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그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기준 대출금리를 기준해서 30% 내외의 어떤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중국 인민은행은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앰으로써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어떤 유도하는 정책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원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업들의 어떤 금리의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전반적인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줄여주고 이런 영향은 중기적으로 결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선행적으로 기준 대출 금리의 30% 이내에서 자율권을 준 상황이었는데 별로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근본적으로 지금 더 문제인 것은 국영 상업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어떤 그 민간 금융에 대한 성격을 띠게 된다라면 어떤 자본주의 성격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올리기와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이 중국 이 상업은행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이제 국영화가 다 민간 기업으로의 전환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어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중국 정책 당국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G2 모멘텀이 소진된 만큼 이제는 경제 지표라든가 실적에 관심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의 실적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이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전망, 비관적으로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적 현주소 짚어주시죠. 네, 사실 2분기까지 어떤 실적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 하반기 이익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금융 섹터를 제외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약 9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현재 추정이익은 약 126조 6천억 원입니다. 결국 약 27% 정도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다는 건데 현재 주식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런 이익 전망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이익 추정치는 얼마냐라는 점을 가늠하기 위해서 지난해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현재 추정되는 매출액 전망치를 기준해서 역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5.9%를 형성했는데 현재는 약 7.4%를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익만 높게 잡아놓은 경우다라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를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보게 된다라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106조 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이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이익은 약 한 6.9% 정도 늘어나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확률 자체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는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평균 수준도 작년보다는 높을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우리 코스피의 평균 지수는 1930,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코스피의 평균 지수는 약 1950포인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의 레벨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하반기 실적 전망은 그리 비관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